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약대 입시를 책임져줄 유니약하게 유니쌤입니다. 아, 첫 촬영 영상이라 조금 어색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공통적인 질문들을 아주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만을 골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이제 입시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형이나 누나 아니면 선배들 중에 관련돼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저도 입시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희 주변에 모두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형, 누나, 그리고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괜찮은 답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요. 읽어드리면, 제가 1학년 혹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내신을 잘 관리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 사실 이미 시험을 좀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앞으로 시험에서 또 공부할 추진력을 좀 잃어버리기도 해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는 여기 적어놨듯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시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봤고 한데, 제가 지금 와서 입시를 했던 것들을 뒤돌아봤을 때 저보다 점수가 낮은 그러한 친구들이 저보다 더 좋은 대학,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더 높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낮은 학생이 저보다 더 점수가 더 높았는데 더 낮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사실 그거는 이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적으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나중에 보면 그렇게 극적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지금 몇 번 안 나왔다던가 아니면 점수가 현재 낮다던가 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시험에 조금 시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운 수시 카드를 미리 버리지는 말자.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 돼서 내가 수능으로만 승부를 봐야지 하면 막상 나중에 수능에 가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정시로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역량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와 같이 약학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과목들로 세특 주제를 채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몇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 보통 좀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는 약학과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전공들, 공대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문과 학생들도 많이 다시 이제 약학으로 꿈이 바뀌어서 이제 세특 주제가 갑자기 완전히 이렇게 전환이 되기가 힘들어서 본인이 기존에 채우고 있던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걸로 약학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국어, 수학, 영어, 사회와 같은 과목들은 약학과 연관 짓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로 계속 약학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억지스러운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전공이 약학으로 어떻게 전환하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뒤로는 아예
이제 생명과학이나 화학으로 약학과 연관을 지어서 제대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리나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약학이랑 관련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이거를 계속 쓰려고 하기보다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으로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으로는 약학 관련 주제 추천해달라는 질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 여러분들 스스로 세특 주제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봤을 때, 세특 주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흔한 주제를 찾자니 그냥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어려운 주제를 찾으려고 하니 내용 이해가 힘들고 관련 자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학생이 한 말이에요, 댓글에서.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약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학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배우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거에 관련된 주제를 찾기도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약대 6학년 졸업반에 있는 입장으로서 모든 커리큘럼을 다 들어보고 관련 공부를 다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1번부터 3번까지의 기준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가공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번 영상 이후에 올라오는 주제 영상들은 이러한 컨셉으로 좀 찍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 지난 영상에도 보시면 관련 주제들을 몇 가지 추천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너무 쉽거나 흔한 주제들은 다 배제했어요. 이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겠죠. 너무 쉬우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특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점수를 넣는 기준점인 여러분들이 약학이라는 거에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 면모를 어필할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약학이라는 전공에 적합한 주제냐, 이게 이제 2번,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인 전공 적합성을 찾기 위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근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 이슈를 찾을수록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걸 막 베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았다는 플러스 요인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찾는다면 약사 공론, 약업신문, 데일리팜 이건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는데 약사나 약학이나 관련된 주제들이 신문 형식으로 뉴스 형식으로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이고 이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 제가 들어가서 내용들 기사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세특 주제에 알맞는 주제들만 골라서 주제를 선정할 것이고 기타 테드나 제가 취미로 읽어보는 논문 주제들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제 영상들은 추후에 계속 올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예시를 드리자면 최근 펜타닐의 오남용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다큐로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펜타닐을 주제로 뽑는다면 펜타닐에서 단순하게 그냥 인터넷 구글에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은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펜타닐은 오피오이드계 약물이라고 크게 보자면 오피오이드계 약물이고 그거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효능약, 진해약, 기량약 이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효능약에서도 강한 효능약과 약한 효능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거는 효능약이 뭔지, 기량약이 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강한 효능약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헤로인, 펜타닐 이런 거 있고요. 약한 효능약에는 디하이드로코데인, 로페라마이드 두 가지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코데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침이 많이 났을 때 병원에서 코프 시럽이라는 걸 많이 처방받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코프 시럽 안에 들어있는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이 많이 날 때 실제로 먹는 약한 효능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약을 한외 마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외 마약을 약사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효능약 중 또 다른 하나인 로페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해약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또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침을 억제해준다는 약입니다. 그 약 성분 중에는 덱스트로메톨판 그리고 코데인 성분이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톨판은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시면 일반 약으로 테라플루, 뭐 콜데원, 코데원 뭐 이런 식으로 약들 안에 있는 성분으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성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량약 중에서는 뭐 날록선, 날트렉손 이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날록선, 날트렉손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볼 때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주사기로 이렇게 꽂는 그런 장면에서 날록선, 날트렉손을 예시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막 꼽다가 이게 너무 과해지면 다시 이러한 성분으로 기량해 주는 겁니다. 억제시켜 줍니다. 반대 작용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제가 찝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씩 다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약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실험 동아리 추천해 주세요. 학교 실험 동아리로는 제가 봤을 때 생명과학 실험이나 화학 실험 동아리 둘 다 무난한 동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마다 이 동아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오히려 뭐 생물 실험 동아리나 이런데 조금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같이 놀러 다니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가능하면 뭐 선배나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이 생명이나 화학 실험 동아리가 진짜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약학에 대한 심화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자면 좀 중요한 말씀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또 모아서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내용을 위주로 촬영을 할 거니까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고 여러분들이 진짜 더 또 새로운 영상을 빨리 보고 싶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시간을 최대한 짬내서 촬영들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